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대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언피벗 기능 있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피벗 기능. 언피벗 기능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파워쿼리에서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엑셀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고 쉽고, 그리고 엑셀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잘 구현하기가 좀 힘든 작업들을 정말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능, 파워쿼리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언피벗 기능하고요. 또 다른 하나를 제가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병합 기능입니다. 이 병합과 언피벗은 엑셀에서 구현될 수 없는 기능들을 정말로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저희의 부하를 줄여주는 작업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한번 믿고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저희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실 때가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선택하셔서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 가져오기 및 변환에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저는 엑셀 파일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에저 파일에 양식 파일을 좀 불러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기다려서 보시면 저 예제 파일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바탕화면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링크되어 있는 거기에서 해당되는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세계 인구 증가율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파워쿼리 창이 뜨시겠죠? 뜨겠죠? 네, 뜨시는 게 아니라 뜨겠죠. 그러면 이제 파워쿼리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정말 제가 전 시간에 파워쿼리 언피벗 기능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장장 한 20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시면 너무 허무하실 정도로 간편하고 정말 간단하게 해결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탐색창에서 전세계 인구 증가율 CSV라고 하는 시트 이름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의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 크기 제한으로 데이터가 미리 다 표시되지는 않는다. 자, 로드 하시면 바로 엑셀로 가져오는 거고요. 그렇죠? 데이터 변환해서 저희는 변환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변환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쿼리가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기능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저희 원본 파일 구조에서는 이 데이터 양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식에서 뭐 셀 병합되고 색깔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쿼리를 딱 보시면 당황스럽죠.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은데 저희가 엑셀에서 봤던 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워쿼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뭐야? 되게 낯선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얘가 파워쿼리를 가지고 왔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보실게요.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보시면은 왼쪽에 쿼리에 대한 이름이 나와져 있죠. 쿼리에 대한 이름이 나와져 있고 가운데는 저희가 핸들링 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리보기 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쿼리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쿼리 설정에서의 적용된 단계에 대한 부분이세요. 이 적용된 단계에 보시는 것처럼 몇 번의 단계를 거쳤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계를 그냥 저희는 가져오기만 했는데 파워쿼리가 자동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 단계를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어떤 건지 한번 하나하나씩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원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원본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얘는 탐색을 해서 저 원본 구조에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계 인구 증가율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나왔던 부분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세계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엑셀 파일에서는 이렇게 셀 병합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파워쿼리에서는
셀에 대한 병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지죠.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하나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게 나왔는데요. 자, 엑셀에서는 최소 단위가 셀이었잖아요. 엑셀에서는 최소 단위가 셀이었죠. 하지만 파워쿼리에서는 이 셀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셀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셀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특정한 하나의 셀을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셀을 선택하려고 하면 얘를 부를 수 있는, 파워쿼리한테 얘를 인식시킬 수 있는, 자, 이 열은 몇 번째 열, 이 열은 몇 번째 줄이라고 하는 대표 글머리 값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소, 셀 주소라고 표현을 하고, 자, 열은 A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A5 하면 이 셀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에 대한 존재에서 글머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글머리가 없다고요. A, B, C, 1, 2, 3이라고 하는 고정적인 글머리가 없기 때문에 셀의 개념은 없다. 반드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엑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지만,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셀 때문에 불편한 게 또 많아요. 사실은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핸들링하거나 또는 그 파일의 무게, 용량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셀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파일이 되게 커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요. 자, 그래서 파워쿼리에서는 셀이라는 게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셀 병합했던 거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했죠? 승격된 헤더라고 표현을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글머리는 대부분 다 그냥 글머리로 사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승격을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줄에 있던 데이터 값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글머리로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 기존에는 컬럼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세기이고 증가율, 얘는 값이 없었으니까 컬럼 3. 하지만 얘는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값이 전체 이 열을 대표하는 글머리로 올라가게 된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데이터 소스 열 그러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장을 뽑은 거예요. 이 열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기준 잡고 너 반장해 오늘부터,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장을 시켜놓으면 선생님이 그 애들을 부려먹기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컨트롤하기 편해지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를 뽑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머리를 내가 만들었네요. 자, 그리고 글머리 열을 만든 다음에 어떤 액션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변경된 유형, 그래서 글머리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유형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확히 텍스트 ABC라고 만들었지만 여기에는 ABC 1, 2, 3이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텍스트도 있고 여기 날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BC도 있고 1, 2, 3일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 미정이라고 기본적으로 아직 속성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걸 표시하는 거고요. 이 열은 어떻게 됐습니까? 1.2 십진수, 즉 소수점이 있는 숫자 값으로 바꿔주게 된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일단 때로는 과도한 친절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AI가 있고 좋다 하지만 이건 저희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죠. 어디까지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글머리를 올리고 그 글머리에 대한 부분에서 유형을 바꿔주는 건 고맙지만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단계는 사양하면 되죠. 그래서 단계를 삭제하시면 돼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 계세요. 컨트롤 Z에 해당된다. 사실 컨트롤 Z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단계를 삭제하고 단계 잘못 찍었어. 이거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Z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적용 단계가 기본적으로 삭제를 하시면 다시
적용 단계를 삭제하신 다음에 컨트롤 Z로 다시 그 단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 상태에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다시 돌렸냐면, 만약에 데이터가 밑으로 더 쌓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원본은 연도가 가로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쪽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글머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 의도하지 않은 바로 얘를 글머리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이 글머리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컬럼 2지만 이 데이터가 올라가 버리는 순간에, 그쵸? 근데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또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루틴을 잡아내기, 저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사실 시적인 글머리였죠. 여기가 시적인 글머리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됐죠? 양식이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와 양식을 항상 구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양식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양식은 보고형이기 때문에 저희 부장님이나 사장님, 이사님을 위한 그러한 그 포메이션이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핸들링하는 거는 이 부분이란 말이죠.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식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셀의 개념은 없기 때문에, 보시면 홈 메뉴에 보시면 행 감소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행 제거라고 하는 그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상위 행 제거, 하위 행 제거, 교대로 행 삭제, 그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 그 다음에 빈행 제거, 오류 제거, 이런 형태의 기능에 대해서만 행을 제거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요소로 행 제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저기는 상위 행을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상위 행을 제거할 건데 몇 개를 제거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상위 행 제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어디까지요? 1부터 4까지. 지금 같은 경우는 1부터 4까지니까 행수는 4개. 1부터 4까지 4개는 필요 없으니까 4개를 지워버리겠다.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가 이 양식을 기준으로 쌓인다고 하더라도 저 윗부분은 양식이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지워도 이런 루틴을 나중에 따라가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데이터고 어디까지가 양식인지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이 판단하신다고 하시면 그 판단 근거로 필요 없는 양식 부분을 날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해당되는 이 데이터를 저는 글머리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언피벗에서는 피벗 열 이름을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첫 행을 글머리를 사용, 즉 홈 메뉴에 보시면 변환을 보시면 첫 행을 글머리를 사용을 선택을 하시면 첫 행을 열의 이름으로 올려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다 끝나셨어요. 다 끝나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핸들링해야 될 데이터의 전반적인 구조의 모습을 갖추신 거죠. 갖췄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열 이름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 있고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열 이름에 대한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컨트리 네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코드, 그 다음에 연도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요 두 개는 살려야 되죠. 요 두 개는 살려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벗이 돼 있잖아요. 피벗이 된 열이죠. 여기 보시는 것은 피벗이 된 열이 요 연도에 해당되는 이 열들이 피벗팅이 된 열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하시고 쭉 들어가신 다음에 Shift 키 누르시고 마지막 선택하시는 이런 선택 방법이 있고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파워 쿼리에 좀 디테일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고 얘를 언피벗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자, 이놈하고 이놈은 남길 거잖아요. 얘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변환에 가보시면
여기에 열 피벗 해제가 있는데 지금 저는 요놈하고 요놈을 선택한 상태에서 열 피벗 해제를 눌러버리시면 얘네가 열 피벗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콤보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열 피벗 해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 참 고맙죠. 기특합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최대한 게으르게 만들어줬죠. 자, 다시 보시면 저희가 유지하고 싶은 애가 더 적은 경우에는 그렇죠? 언피벗을 얘네들을 잡고 언피벗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얘네가 너무 많으니까 남겨야 될 열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선택하시거나 시프트 키 누르 선택하셔서 자, 변환 메뉴에 열에 해당되는 열 피벗 해제로 가셨지만 다른 메뉴는 두 개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열 피벗 해제가 나오시죠. 메뉴의 접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리본 메뉴로 접근하시는 방법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 보통 흔히 얘기하기를 바로가기 버튼이라고 얘기하죠. 자, 다른 열 피벗 해제를 선택을 딱 하시는 순간에 게임은 끝. 다른 열 피벗을 선택하시는 순간에 한 방에 해결됐죠. 여러분들 이거 박수 치셔야 돼요. 이 결과를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완전히 허무해지시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언피벗으로 그냥 클릭만으로 끝내실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실 분들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자,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열에 대한 열 이름값들이죠. 특성이 아니라 전 연도가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연도로 만들어 주고요. 연도. 그 다음에 값은 해당되는 값이었지만 시적으로 저희가 의미하는 이 값은 인구 증가율이었죠. 그 증가율.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국가별 연도에 대한 인구 증가율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결과니까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는 닷기밋 로드 쿼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로드해서 얘를 연결을 만들거나 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냥 닷기밋 로드를 할게요. 그러면 결과가 바로 해당되는 저 쿼리가 새로운 시트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시트 1 앞에 시트 2라고 하는 걸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표로 던져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표의 이름은 쿼리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전세기 인구 증가율 CSV 되셨죠? 자, 이렇게 되셨으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피벗 테이블을 요약을 하시면 전세기 인구 증가율 언더바 CSV라고 하는 쿼리의 이름이 어떻게 됐죠? 표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그 표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국가 이름별 연도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구 증가율을 가져오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연도를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시면 저희가 처음 했던 이 상태가 어떻게 됐죠? 원본의 구조였죠. 그렇죠? 자, 너무나 간단하고 쉽고 빠르고 저희가 분석하려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언피벗으로 원본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자, 기존에는 연도가 어떻게 됐었죠? 1960년도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각각의 연도가 하나의 항목으로 존재했었는데 연도라고 하는 항목으로 만들어지고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새로운 값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의 양은 늘어났어요. 원본의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의 양은 늘어났지만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언피벗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언피벗 여러분들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양식화되어 있는 또 크로스 탭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양식의 데이터 구조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뭔가를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언피벗 기능으로 정말 어마무지한 여러분들의 노동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꼭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또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퀘스천은 뭐냐면 지금 보여드렸던 것은 지금 구조가 열 구조에서 연도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2x2라든가 3x3, 뭐 2x1 이렇게 계층 구조가 열에도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 방법을 못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여러분들 만약 교육을 다른 뭐 교육센터에서 들으신다고 하시면 꼭 강사님들한테 질문을 한번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여쭤보셔야 돼요.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좀 내공이 쌓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워 BI 시각화 기능이 있죠.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예제를 또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향인데 지금 현재는 파워 퀄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좀 많이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지금 뭐 저도 뭐 교육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시간, 뭐 8시간, 16시간의 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은 거의 다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파워퀄이, 그러니까 시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 시각하는 측면에서 데이터 원본 소스가 데이터베이스면은 그 시간 안에 교육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실무자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죠. 거의 그런 권한은 안 줘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요. 되게 크리티컬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터부시 되어 있죠. 일반 사용자가 어디 감히 데이터베이스를 들어오려고 그래. 접근하는 것조차 싫어한다고요. 그렇죠? 데이터를 열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요소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엑셀 파일 아니면 시스템에서 다운받은 파일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반드시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엑셀 파일들, 여러분들이 업무상에 쓰고 있는 엑셀 파일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데이터 모델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거의 좋기 8시간이 걸릴 정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8시간에 파워 BI 데스크탑을 다 끝낸다? 이건 사실은 제 양심상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좀 완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맛만 보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강좌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해 동기부여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 잘 제가 정리해서 최소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진행되고 있는 이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느 교육센터에서 진행되어 있든 어떤 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파워 BI 관련된 내용들은 그 이상의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자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안으로, 그쵸? 올해 안으로 천천히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고 하나하나씩 잘 꼭꼭 씹으셔서 잘 소화시키시면 나중에 가셔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좀 힘들고 또 더딘다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갖춰 놓으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오시면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고 아 정말 그때 이런 것들이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오늘 저는 언피벗 파워퀄이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언피벗과 파워퀄의 병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은 여러분들이 꼭 엑셀에서 잘 활용하시면 굳이 데이터 시각화뿐만
아니라 엑셀에서 엑셀을 핸들링하는 거에서도 충분히 엑셀에서 구현 못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연습하시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주변에 여러분들 동료분이나 또는 가까운 친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항상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저희가 회사 생활하면은 일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사람적인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정말로 저 인간만 아니면 회사 생활 편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 내에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늦은 시까지 업무를 보게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부하를 좀 많이 덜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